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항상 그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을 받아서 종목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서 다룰 종목은 알체라라는 종목이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서 최근에 뭐 알체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종목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가지 안내해야 될 사항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항상 제가 그 밑에도 자막으로도 나가지만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해서 매매하실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종목이지만 알체라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메타버스 관련주가 지금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 이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선익 시스템, 예전에 그리고 한빛소프트라는 종목도 있고요, M게임이라든지 YJN게임스,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고,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최근에 급등이 나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기술력도 있고 모멘텀이 더 충분한 종목이어서 제가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저희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죠. 상장된 기간이 오래되지가 않았고, 현재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 6,555억 원이고 코스닥에서 122위의 시가총액 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크게 빠져나가는 날에도 크게 주가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좀 여러가지 사항을 이제 보자면, 특이한 거는 최대 주주가 일반 개인이 아니라 스노우라는 회사라는 거, 그리고 보통 보면 이 회사의 주요 사업 부분이 동사의 제품이 크게 AI 학습 데이터 제작, 얼굴 인식, 그리고 이제 이상사항 감지 AI의 세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AI 기술 개발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양질의 빅데이터 제작용 플랫폼 툴을 개발해서 동사의 영상을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영상인식이라는 말이 좀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체라는 종목이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생소하다 보니까 잘 나가는 종목인 걸 알면서도 왜 오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을 해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체라는 종목의 투자 모멘텀을 좀 보자면, 어떤 종목 때문에 오르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확실한 거는 이 종목은 성장주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아니에요. 절대로 실적이 뭐 크게 증가해서 주가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일단 첫 번째 모멘텀은 이 메타버스의 지속적인 확장 추세가 앞으로 적어도 2025년까지는 급증세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죠. 그래서 시장의 확장 추세나 그 폭이 굉장히 가파르고,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메타버스의 지속적인 확장세, 2025년까지 연평균 메타버스 시장이 25%씩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이 메타버스의 의미를 좀 적어 드릴게요. 메타버스는 가공 혹은 추상이라는 뜻의 메타, 그리고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가상의 세상에서 현실 세계처럼 뭔가를 구현해내는 그런 것을 뜻하고, 2025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할 거란 얘기인데, 300조가 넘어가는 그런 규모로 성장을 할 거란 얘기죠. 실제 해외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공연을 열어서 1회 10분씩
총 5번 공연으로 2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가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이 충분히 있는 메타버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지금은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성장 2차 전지라는 것도 예전 같은 한 4,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실제로 와닿지 않았는데 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도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알지 못하지만 향후에 이 메타버스라는 게 시대적으로 굉장히 시장성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기사 내용을 좀 간단히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이 메타버스가 어떤 거냐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온 기사인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21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서 다룬 내용으로 보자면 2025년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31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직 미미한 단계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잠깐 공연에서 큰 수익을 거뒀던 그 내용인데 이 미국의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가수가 지난해 4월에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서 자신의 아바타로 개최한 공연이 1회 10분씩 총 5번 공연을 해서 2770만 명의 관객이 관람을 하고 수익금은 한화로 200억 원 이상 달성을 했다라는 내용,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잠재적인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장성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메타버스를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이 알체라의 성장 모멘텀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국내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굉장히 강자로 볼 수 있는 네이버는 다들 아시죠? 네이버의 지속적인 협업 기대감이 유효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알체라라는 기업의 최대 주주가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스노우라는 기업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알체라는 개인이 최대 주주가 아니라 스노우라는 기업이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이 스노우라는 회사가 네이버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노우라는 회사가 알체라의 지분 15.4%를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전년도에 12월에 네이버의 그 자회사인 스노우와 알체라와의 합작 투자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그 회사가 이제 플레이스 A라는 회사입니다. 공식적으로 런칭을 했고, 실제로 이 안에서 여러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이 네이버 안에서 제페토라는 메타버스 세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들 상당 부분이 이제 알체라의 기술이 접목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네이버와 꾸준하게 모멘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 알체라에 대한 설명을 좀 나와 있고, 이 알체라는 얼굴 인식 그리고 이상 상황 감지 솔루션 등을 AR 그리고 CCTV 모니터링,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쭉 이제 내려가 보면 주목할 부분은 네이버의 관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를 통해서 2016년 알체라에 투자해서 현재 15.4% 지분을 들고 있는 최대 주주라는 얘기고, 지난해 12월에 이 스노우 알체라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기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플레이스 A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체라는 이 스노우라는 네이버 자회사에 3D 얼굴 스티커, 그리고 뭐 손 스티커 혹은 3D 애니모지 등 메인 솔루션 기술을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합작 회사를 통해서도 거기서 개발한 이제 실시간 전신 인식 기술, 그 기술을 가지고 현재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페토라는 아바타 앱에 탑재를 했어요. 실제로 이 제페토 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 얼굴 전신 인식 기술이 필요한 이 앱입니다. 나중에라도 한번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 기술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네이버와의 지속적인 협업,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랑 네이버는 플랫폼 사업을 하는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과 협업 관계가 있다는 것은 향후의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알체라의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이 디지털 뉴딜 정책, 새로운 비전을 말을 하면서 여러가지 기술이 융합된 메타버스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내용부터 좀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이 메타버스 사업의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증강현실 혹은 뭐 가상현실, 그래서 뭐 VR, AR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런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증강현실, 가상현실이 지금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각종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고, 또 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차원의 뉴딜 정책으로 육성이 됨으로써 좀 더 빠르게 규제가 완화되고 좀 더 생태계가 빠르게, 산업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사 내용 한번 보여드리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얘기인데, 디지털 뉴딜 2년차에 정부가 주목한 분야는 요 메타버스 분야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앞서 디지털 뉴딜 1.0에서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산업 자체를 육성하는 데 그냥 초점을 맞췄다면, 그러니까 틀만 맞췄다면, 2.0에서는 VR과 AR을 포함해서 각종 실감 미디어 기술이 융합된 메타버스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는 계획이다. 이게 뭐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존의 디지털 뉴딜 1.0에서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사업을 그냥 육성하자라고 좀 툴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2.0에서는 실제로 이것을 활용해서 산업을 뭔가 키울 수 있는 자세한 뭐 정책 혹은 이제 관련된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이나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메타버스라는 그 플랫폼 안에서는 그 소비자가 소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나 혹은 상품,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것에 정부도 굉장히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를 통해서 기업들의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과 핵심 기술 개발을 종합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죠. 그래서 그 종합 지원은 뭐 돈적인 게 아니라, 금전적인 게 아니라 규제나 관련된 법규,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빨리 그 사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게 된다면 생태계가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번째, 이 알체라의 투자 모멘텀.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향후에 모든 산업 영역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플랫폼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 그리고 실제로 그 시장이 확장되는 초기 단계예요. 지금이, 한마디로 지금이 메타버스 시장의 초기 단계란 얘기입니다. 그게 왜 알체라의 투자 모멘텀이 되냐면, 그 다음 내용에서, 이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정리부터 하자면은, 일단 현재 메타버스는 어느 산업에도 다 접목이 될 수 있어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금융이나 뭐 교육, 미디어,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통신 사업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 걸쳐서 플랫폼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더 고도화된
뭐라 그럴까요? 고도화된 구현을 위해서 증강현실이나 뭐 가상현실을 통한 그쪽의 시장 확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서 되게 중요시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알체라에서 만들어낸 기술 중에 하나인 이 인공지능을 통한 영상 인식 기술, 그리고 실시간 전신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향후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아주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산업이든지 메타버스가 접목됨과 동시에 제일 큰 수혜가 1차적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바로 이 알체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관련된 기사 내용이나 이 표를 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뭐 애플도 메타버스 진출에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나와 있고, 이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쓰고 있는 게 이제 보울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AR 글라스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활용하면 좀 더 고도화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더 진짜 같다라는 얘기죠, 그 안에 세상이.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활용하는 분야가 뭐 교육도 그렇고 게임, 부동산, 리테일, 엔지니어링, 여기 나온 대로 뭐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에서 다 활용이 될 수 있고,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이.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본다면 메타버스 시장의 뭐 전망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 시장 규모 2,800억 달러, 300조 원 정도 되고, 글로벌 파급 효과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이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의 지출 규모,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같은 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영상 인식 기술이 필수적으로 활용이 될 수밖에 없고, 알체라의 강점이기 때문에 알체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보면은 메타버스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 그 자체라고 나와 있는데, 현실이랑 연결된 그 가상세계는 굉장히 거대하고, 뭐 게임이나 VR, 그 다음에 AR, 인공지능 등 최근 이슈가 되는 모든 산업을 포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영화로 봤던 아바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안의 세상이지만 진짜같이 느껴진다면 그것 또한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뭐 개인이 캐릭터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진짜처럼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기업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폼이 넓어요. 로블록스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메타버스 관련 회사고,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게이밍 소셜 플랫폼, 그리고 유니티라는 회사, 메타버스를 활용한 뭐 게임 개발용 소프트웨어 혹은 뭐 교육,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하는 상태고, 그리고 텐센트는 다 아실 거거든요 아마.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도 있고, 네이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유명한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고, 제페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빅히트가 좀 뜬금없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가수들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메타버스에 이 관심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진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대면 세상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말 그대로 집안에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뭔가의 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의 아니게 메타버스가 좀 더 빨리 부각이 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 특히 이 알체라라는 기업의 투자 모멘텀으로는 메타버스의 지속적인 확장세가 2025년까지 증가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국내 플랫폼 절대 강자 네이버와의 협업 기대감, 그리고 정부 정책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향후에 모든 사업의 산업 영역에서 메타버스가 활용될 수 있는데, 그 안에 제일 필요한 기술인 영상 인식 기술에서 강점을 보이는 알체라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이 저항선 매물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6월 23일부터 저항선 매물대 강하게 돌파를 했는데, 뭐 이 시기에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뭐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알체라는 아무튼 이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가 커짐에 대해서 네이버라는 회사 연관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외국인의 이런 매수 수급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은 어차피 크게 수급을 뭐 좌우하는 세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종목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상장 이후에 최고점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추가적 상승에 대해서는 쉽게 막 뚫고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 강하게 조정이 확인된 상황인데, 이 정도 조정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21선에 맞물리는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알체라도 지금 가격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추가 상승을 한다라기보다는 뭐 4만원, 45,000원에서 뭐 47,000원, 8,000원 사이의 가격대에서 바닥을 좀 다시 한번 만들고, 그러고 나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 가격은 그냥 전고점 돌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5만원이 넘어가서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장성이 유지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뭐 5만원 돌파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당장에 접근해서 좀 변동성에 흔들리시는 것보다는 4만 5천원부터 4만 8천원 사이의 지지 구간이 확보됐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현재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종목이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생각도 되지 않고, 뭐 공매도가 과도하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메타버스 관련주 전체가 조정이다 보니까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정 구간을 활용해 주시고, 또 이 종목이 상당히 그 지루한 흐름이 오랫동안 이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시세 끝이 아니라 추가 상승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는 것을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메타버스 안에서도 네이버와 뭔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 나오면 또 다른 메타버스주와는 별개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종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 알체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좀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감을 못 잡거나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르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너무 막 공격적인 댓글만 아니라면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댓글로 문의를 해주셔도 돼요. 그럼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이어가도록 하고, 다음에 또 더 핫한 종목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